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무료 답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촬영되고, 화목은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3일 방송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금주님,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 2002년 월드컵 때 면허 취소 이후에 범칙금 등 소소하게 나온 게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적발도 되셨네요. 0.071 정도 나왔고, 일단 2002년도에 한 번이고 이번에 한 번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아니죠.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과징금은 아니고 벌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일단은 2006년 이후로 벌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초범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가 없다면 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고가 없는 걸로 된다면 2006년 이후에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벌금은 대략적으로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끼냐 안 끼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분의 대물은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인사사고는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이후에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 조사 받으시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벌금의 액수가 정해지겠죠.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누누이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재산에 대한 서류, 내가 재산이 없다, 부채 증명서라든지, 또 이제 내가 벌이가 시원치 않다, 세무별 과세 증명원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부양 가족이 많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질병이 있다, 질병에 대한 어떤 진단서 같은 것들,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이자님, 음주운전 취소 이후에 지난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50m 전방에 있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0.139로 적발됐고, 2004년도에 또 한 번 전력이 있네요. 자, 2004년도에 한 번이면은 일단 면허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가 맞죠. 2001년 7월부터 시작이니까 2001년 7월부터 두 번째니까 면허는 2년 취소가 맞지만, 지금 그러나 형사처벌은 2006년 6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지금 일진이에요. 그래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의 이제 100%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셔야겠죠. 벌금은 한 7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풍뎅이 하하하님, 첫 음주 사고 조언. 지난 토요일 19일이죠. 음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중앙선 쪽으로 가던 도중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여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폐차 수준이고 상대방 차량은 조금 찌그러진 수준입니다. 경찰관 그리고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고 0.072 면허 정지가 나왔네요. 대인이랑 대물 접수 받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당일 퇴원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음주에 역주행 가능성도 있어 보험사에선 8대2나 6대4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갔기 때문에 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넘어간 것 같고, 중앙선을, 그 차량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대인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처리하는 걸로 종결하고 싶다. 보험을 쭉 보니까요, 면허가 2년 취소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면허 취소가 2년이 되는 경우는 내가 가해자로서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했을 때 2년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해자라는 거예요. 가해자 그리고 사고, 이 두 가지를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거는 2년 취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과실 비율은 민사상 문제입니다.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거 6대 4다 5대 5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험금의 책정에 있어서 누가 조금 더 돈을 더 내느냐 이런 문제지 가해자 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이 볼 때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내리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판단 이걸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 증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 떼줄 수가 있는데 교통사고 사실 증명원을 보시면 거기 가해자냐 피해자냐가 써 있어요, 상단에. 그래서 거기는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건 안 써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실 비율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따지지 않아요. 음주운전 피해자냐 가해자냐는 교통사고 사실 증명원에 가해자로 나오냐 피해자로 나오냐 이거예요. 딱 가해자 피해자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뭘로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피해자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냥 1년이 되는 거고 정지죠. 정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가해자로 올라왔다 그러면 2년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흠도리님 그 어떤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걸 올려주셨죠. 이거 사법 포털에 가면 이게 나와 있어요. 공소장 접수가 12월 8일 날 됐고 그 다음에 국선 변호사 그러니까 공소장 접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사실로 제가 그 공소를 제기합니다 해서 하는 걸 공소장이라 그래요. 처벌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검사가 쓰는 공식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검사님이 12월 8일 날 접수했다는 소리고요. 12월 10일 날 이제 발송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12일이나 지났는데 안 왔다. 이거는 반송이 됐다고 봐야죠. 반송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우체국 가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법원에다가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100% 제가 볼 때는 반송된 것 같습니다. 자, 초범입니다님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저한테 꼭 들으실 분들 조금 늦더라도 꼭 저는 행정사 대표한테 답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목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직접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소주 한 병 그리고 음주 시각 쭉 나와 있고요. 네, 호흡 결과 0.032 체열하겠냐에서 체열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시각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질문의 요지는 제가 알기론 체열하면 호흡 수치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색과 질문을 통해 알아보니 위드마크 적용 여부에 굉장히 말이 다르더라고요. 자, 위드마크 적용이 호흡 측정 시각 그리고 마지막 음주 시각으로부터 체열 측정 시각까지 30분 이내에 체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30분 제외 후 나머지 시간을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최종 체열 수치에 플러스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1시간이 넘어가면 1시간당 0.008의 농도를 플러스하는 것인지 그렇게 적용도 될 수 있는지 여부. 지금 일단은 그 적어주신 부분은 일단 빼고 제가 이 적어주신 팩트만 갖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소주 한 병은 뭐 이건 필요 없고요. 16.9도는 네, 이건 위드마크 공식에서 이제 농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소주의 어떤 도수가 중요한데 지금 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최종 음주 시각을 보면요. 8시 40분으로 일단 볼게요. 근데 단속 영수증에 9시로 돼 있다, 21시로 돼 있다. 그러면은 영수증 서면으로 일단 기준 잡아야 됩니다. 21시로 잡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발 후 차량 하차 시각이 9시 3분. 그러니까 뭐 거의 3분 만에 적발됐다는 건데요.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각이 9시 7분. 그러니까 이제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는 딱 7분 만에 호흡을 한 게 되는 거죠. 호흡 결과 0.032. 체열하겠냐에서 10시 15분에 체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10시 15분. 75분이 지났죠?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네. 자, 요거는 일단 시나리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체열 후 30분이 지난 것을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체열은 없어지고 그냥 호흡으로 간다. 호흡 측정만 인정하겠다라고 할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열 측정도 인정이 된다. 1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규정이 어떤 재량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1시간 지난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체열을 기준으로 잡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30분이 지난 이후에 호흡 측정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이후에 체열을 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관이 문제 되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체열 적용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찰관이 30분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논리상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체열을 소거해버리고 호흡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량의 영역입니다.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체열이 빠지고 체열이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호흡만 인정이 됐다. 그러면 0.03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냐면, 지금 9시에서 9시 7분까지 딱 7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호흡 측정 사이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호흡 측정을 한 것이 체열 측정으로부터 20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20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호흡 측정은 원래 그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구강 내에 있는 알코올이 잔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열 측정을 했을 때에는 폐세포에 녹아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재야 되는데, 구강 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강에 있는 알코올하고 폐세포에 있는 알코올이 섞이겠죠. 그러면 농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에서는 20분이 지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재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규정이. 물론 이걸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참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은 시각에 호흡 측정을 했고, 또 체열 측정 자체는 지금 1시간이 지나서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호흡 측정이 인정이 됐을 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 체열 측정이 인정이 됐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체열 농도가 지금 몇이 나왔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아직. 그래서 체열 농도가 인정이 된다면 호흡은 빠지는 거죠. 호흡을 빼고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75분입니다. 그러면 90분까지는 상승기이기 때문에 다 유리한 구간이에요, 운전자한테. 일단은 1시간에 0.008이고 그 다음에 15분 정도 된다면 0.008의 4분의 1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많이 쳐서 0.002라고 보죠. 그러면 0.008과 0.002가 더해지면 0.010이죠. 그러면 0.010만큼 까진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체열 농도가 몇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체열 농도에서 마이너스 0.01을 하면은 체열 농도가 인정이 됐을 때 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승기 주장이에요, 이거는. 아까 제가 호흡 측정에 대한 부분을 주장했을 때에는 상승기도 물론 주장이 되지만 그것 플러스 구강 내에 있는 잔류 알코올이라는 것으로 주장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케이스 1번이었고요. 케이스 2번, 체열만 인정이 됐을 때에는 상승기 주장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강 내에 있는 것은 호흡 측정할 때만 인정이 되는 거지, 피를 뽑았는데 구강을 참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강 내에 있는 것은 케이스 2번에는 해당이 안 돼요. 좀 길었는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일단 저희 회원님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 이제 많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참고하시고, 이제 그것이 참고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한테 답을 달아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접촉 업무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류 작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두다 행정사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을 하셔서 모두다 행정사 카페의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